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 K리그 국내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현대 대 FC서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은 분위기가 상당히 흉흉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광주를 상대로 유자 빌드업만 하다가 공격을 당해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정우영이 교체로 들어가서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는데 박용우가 이탈한 이후로는 3선 수비형 미드필더는 울산의 최대 약점이었다. 특히 서울은 아직 미드필더의 역량이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기도 하다. 울산이 미드필더 활용에 기댈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이어서 서울은 올 시즌 꽤 기념비적인 시즌인 이유가 있다. 유독 약했던 천적 관계의 팀들을 하나하나 부수고 있다는 것인데 전북을 격파한 것이나 지난 경기 승리를 기록한 대전도 최근 오전에서는 승리가 없었다. 울산을 상대로도 징크스를 깨부술 전술적인 움직임은 측면의 넓은 활용폭이다. 다만 풀백들이 넓게 배치되는 이상 중앙에서의 1차적인 저지가 중요한데 현재 미드필더는 서울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서울도 전술적으로 김기동 감독의 색채가 서서히 입혀지고 있어 무시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지만 울산이 정우영을 영입하면서 아킬레스건인 3선 미드필더를 해결한 상황이다. 서울은 미드필더가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팀이라 울산이 중원 전력에서는 우위라고 본다. 지공대 속공식으로 팽팽하게 이어지는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울산현대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전남 드래곤 대 충남 아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남은 안산까지 이기고 1위인 안양을 추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남의 화력을 웬만한 팀들이 막아세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늘 라인을 높이는 특성상 역습 제어에 상당히 애를 먹는 것은 분명하다. 무패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실점 기록은 승리를 기록했던 성남전 하나다. 대신 후반전에 상대를 몰아붙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강점을 드러내는 등 가지고 있는 화력 자체가 매우 강한 모습이 있다. 이어서 아산은 지금까지 잘 지켜온 무실점 기록이 꽤 크게 깨지고 말았다. 김포가 공격적인 압박으로 아산을 상대했는데 이 때문에 아산도 상당히 고전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전남이 화력을 위해서 상대를 밀어붙이는 데 능하기도 해서 이 양상에서 3실점을 내준 것이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다. 아산은 실제로 2022년 이후로는 전남에게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전남 상대로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던 편이다. 기본적으로 전남이 화력의 증강을 위해서 라인을 높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늘 실점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는 팀이기도 하다. 다만 아산이 지금까지 잘 지켜온 수비가 공격적인 압박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전남을 상대로도 약세를 뚜렷하게 드러냈던 편이었다. 전남이 몰아치면 효율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드래곤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전 하나시티 대 강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은 문제라면 공격적인 압박에 대한 효율이 낮다는 것이다. 사실 이민성 감독이 사임한 이유도 이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편이기도 하다. 올 시즌에는 전방 압박으로 턴오버를 만들어내서 골을 기록한 것이 거의 없다. 그나마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인천은 라인 자체가 낮은 편이지만 대전은 상당히 공격수들을 영입하면서 공격적인 전술을 예고한 상태다. 황선홍 감독이 세부 전술을 잘 짜서 팀을 이끌어야 하는데 감독의 커리어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강원은 상당히 압박의 효율이 좋다. 물론 강원이 점유율을 잡고 가는 편은 아니긴 하나 높은 위치에서의 턴오버로 만든 골은 서울과 함께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양민혁 같은 어린 선수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압박과 결정력을 전부 갖춘 자원이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인데 물론 강원도 힘이 빠진 후반에 약한 모습을 꽤 보여주는 편인데 올 시즌에도 후반에는 경기 수보다 더 많은 골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두 팀이 전반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압박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후반전에 힘이 빠지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시즌 전반적으로는 압박을 골로 잘 연결하는 팀은 강원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할 것이다. 강원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제주 유나이티드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는 상당히 활동량과 적극성으로 승부를 보는 편이다.
실제로 올 시즌 전방에서 기록한 턴오버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이 공격성이 득점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잘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중원이 투박하다는 문제는 제주의 고질병이고, 이 때문에 헤이스가 내려오면서 연계까지 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올 시즌 전방에서의 턴오버로 기록한 득점이 한 번뿐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하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어서 포항은 전반적으로 공세적으로 가는 팀에게 강하다. 올 시즌 광주나 강원 같은 팀을 상대로도 더블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포항의 스타일은 상대가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를 공간을 찌르는 롱패스로 저격하면서 최대한 넓게 공격을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때문에 포항이 특출나게 수치가 높은 것은 없지만 현대 축구에 가장 걸맞는 전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유다. 제주를 상대로도 기초적인 상성은 좋다고 볼 수 있다. 제주가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잦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압박을 끌어들이고 역습을 이어가는 포항의 특성상 상성에서는 포항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포항이 아주 특출나게 리그에서 압도적인 공격 스탯을 가져가는 팀은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는 매치업으로 보인다. 포항 스틸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천안시티 대 수원 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안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주요 플랜은 공을 자신들이 잡고 컨트롤을 하는 것이다. 물론 천안이 이 경우에 보여주는 문제는 수비에서 두드러지는 편이다. 특히 전개를 하다가 패스가 짧게 이루어지거나 경합 상황에서 밀려서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천안이 홈에서는 상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비에 나서는 경우 경기력이 되려 떨어지는 양상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올 시즌 홈에서는 무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어서 수원은 휴식기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중원 조합과 결정력일 것이다. 일단 홍원진은 공격적인 롤보다는 수비적인 롤을 맡기는 것이 더 나아 보이고, 이종성이 침투 플레이를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다만 수원 삼성의 공격진이 김주찬을 제외하면 모두 부진하고 있다는 점에 따라서 뮬리치나 전진우 같은 자원들이 더 효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원 삼성이 결정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는 꽤 좋아진 모습이지만 김주찬 제외하면 공격수들의 분발이 필요하다. 물론 공소유라는 점에서 천안이 상당히 실수가 잦은 편이라 수원 삼성이 중원에서의 주도권을 잡거나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 삼성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충북 청주 대 안산 그리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주는 플레이는 여전히 수비와 역습 성향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공격 조립 자체가 상당히 높이 위주의 단순함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득점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두 골을 넣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수비력에서는 리그에서 여전히 최소 실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안산이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을 역습 한 방으로 타격하는 것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이어서 안산은 경기 내용은 생각보다 좋다. 특히 패스와 유기적인 연계를 이용해서 상대의 골문을 노리는 플레이는 현장에서도 고평가를 받는 편이다. 하지만 외국인 공격수가 없고 토종 공격수인 김범수도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있어 안산이 내용에 비해서는 결과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한 편이다. 특히 임관식 감독은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타협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안산이 별다른 영입이 없는 이상 결정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안산이 공격적인 스타일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용에 비해서는 득점이 잘 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수비력이 좋은 충북 청주가 역습 한 방으로 경기를 가져오는 식의 내용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충북 청주도 공세 능력 자체도 단순한 편이기도 하다. 충북 청주 승리를 추천합니다.